거짓말 마세요. 어떻게 한국 따위가 세계 질서를 바꾼다는 겁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강연장의 정적을 깨고 일어난 한 일본계 청년의 고함에 1200명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학생과 거친 몸싸움이 벌어질 듯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자 CNN 취재진은 본능적으로 카메라 줌을 당겼습니다. 교단 위 에드워드 헤이스턴 교수는 이 아수라장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차갑게 식은 눈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앉으세요.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공포가 바로 이 강연의 결론이니까요. 교수가 프레젠테이션 리모컨을 누르자 화면에는 전 세계 누구도 공개하지 않았던 통일 한국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쏟아졌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비웃는 그 나라가 내일 아침 당신 나라의 반도체 줄줄이를 끊어버리고 전 세계 바다의 물류를 장악한다면 그때도 지금처럼 소리칠 수 있겠습니까? 앞줄에 앉아 팔짱을 낀 채 비웃던 영국인 엘리트들조차 화면에 뜬 8천만 초강대국 GDP 예측치를 확인한 순간 표정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미국조차 통제 불가능한 괴물, 주변국들이 밤잠을 설치며 두려워하는 통일 한국의 진짜 위력. 도대체 하버드 강연장에서 무슨 증거가 나왔기에 전 세계가 이토록 발칵 뒤집힌 것일까요? 지금 그 전율 돋는 시나리오를 단독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 같이 대한민국을 응원하러 가볼까요? 사랑해요. 하버드 대학교 개교 이래 이토록 살벌한 분위기의 강연이 있었을까요? 샌더스 극장의 1200석은 이미 강연 시작 2시간 전부터 만석이었습니다. 입장을 못한 수백 명의 학생이 복도에 서서 스피커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 강연장 주변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경찰 병력이 배치될 정도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오늘 강단에 오를 인물은 국제전략 분야의 독보적 권위자 에드워드 헤이스턴 석좌 교수입니다. 그는 평소 냉철한 분석으로 정평이 나 있었지만 오늘 그가 준비한 강연의 제목은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8천만 초강대국 코리아 인류 문명의 새로운 심장. 여러분, 숫자를 보지 말고 구조를 보십시오. 교수의 첫마디가 마이크를 타고 극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순위표 상단에 위치한 미국과 중국을 가리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단에 위치한 한반도의 아주 작은 점을 지시봉으로 짚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이 작은 점을 위기라고 부릅니다. 인구 소멸, 지정학적 갈등, 그리고 핵 위협.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전혀 다른 진실을 말하려 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거대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핵분열 전야의 상태입니다. 봉인이 풀리는 순간 여러분이 알던 세계 질서는 그날부로 종말을 고할 것입니다. 거짓말 마세요. 교수님, 노망나신 겁니까? 정적을 깬 것은 강연장 중단에 앉아있던 일본계 학생 사토였습니다. 그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국은 이미 끝난 나라입니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고 인구는 줄어들고 있으며 북한의 핵 위협에 하루하루 떨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세계 질서를 바꾼다는 겁니까? 이건 학술 강연이 아니라 저렴한 민족주의 소설에 불과해요. 사토의 도발적인 발언의 주변에 앉아있던 한국인 유학생들이 거세게 항의하며 일어났습니다. 입 닥쳐. 데이터로 반박해. 라는 고성이 오갔고 강연장은 순식간에 난투극 직전의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CNN 취재진은 본능적으로 이 극적인 갈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사토와 교수의 얼굴을 교차해서 줌을 당겼습니다. 헤이스턴 교수는 소란스러운 청중석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사토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10초, 20초. 긴 침묵이 흐르자 객석은 서서히 조용해졌습니다. 교수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훨씬 더 차가웠습니다. 사토군, 앉으십시오. 당신이 지금 이토록 화를 내는 진짜 이유를 말해줄까요? 그건 내 말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말이 사실이 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본능이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일본이 지난 30년간 필사적으로 유지해온 동북아의 경제적 우위가 통일 한국이라는 거대한 용의 등장 앞에 순식간에 잿더미가 될 것이라는 그 잔인한 진실을 말입니다. 사토는 입을 벙긋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교수는 다시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전 세계 누구도 공개하지 않았던 한반도 봉인 해제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한국을 보십시오. 지금 한국은 거세된 사자와 같습니다. 세계 최고의 발톱인 반도체 기술을 가졌고 세계 최강의 이빨인 방위 산업과 조선 기술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지리적으로 북쪽이 막혀 섬처럼 고립되어 있죠. 그들은 이 좁은 반도 안에서 서로를 깎아내리며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가장 바라는 그림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수는 화면에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 지도를 띄웠습니다. 미국이 수십조 원을 들여 텍사스에 삼성 공장을 지으라고 애원하는 진짜 이유를 아십니까? 한국이 멈추면 미국의 미사일도, 테슬라의 전기차도, 전 세계의 서버도 모두 멈춥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경제의 심장 박동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북한의 자원과 대륙으로 향하는 철길이 연결된다면 어떨까요? 봉인이 풀리는 날, 부산에서 출발한 열차가 평양을 지나 2주 만에 파리와 런던에 도착할 것입니다. 바다를 돌아가던 한 달의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물류 비용은 혁명적으로 낮아집니다. 일본의 항만 시스템은 그날부로 고철 덩어리가 되고 유라시아 대륙의 모든 자본과 물류는 한반도라는 거대한 블랙홀로 빨려 들어올 것입니다. 8천만 인구의 단일 시장, 그리고 남북의 결합이 만들어낼 폭발적인 제조업 원가는 중국조차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입니다. 청중석 여기저기서 신음 섞인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앞줄에 앉아 비웃던 영국 엘리트들조차 이제는 펜을 들고 교수의 말을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대국들이 밤잠을 설치며 통일을 방해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들은 8천만 초강대국이 탄생해 자기들의 지배구조를 뒤흔드는 꼴을 볼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미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는 강단 앞에 서서 1200명의 청중을 향해 마지막 경고를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류 문명의 중심축이 이동하는 현장에 계십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데이터는 그저 가설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미래이자 강대국들이 필사적으로 숨겨온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강대국들은 왜 입으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외치면서 뒤에서는 통일을 그토록 두려워하며 방해하는 것일까요? 헤이스턴 교수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한층 낮고 은밀해졌습니다. 그는 프레젠테이션 리모컨을 눌러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더 포비던 볼트 금지된 금고라는 제목과 함께 한반도 북쪽 전역이 황금색으로 빛나는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그 답은 바로 이 땅 밑에 잠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북한을 그저 가난하고 굶주린 땅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략 분석가들에게 북한은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노다지이자 인류의 미래 패권을 결정지을 결정적 열쇠입니다. 교수는 지시봉으로 지도의 특정 지점들을 거칠게 짚었습니다. 북한 땅 밑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마그네사이트 세계 매장량 2위, 흑연 3위, 텅스텐과 몰리브덴은 추산조차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전 세계 첨단 산업의 비타민이라 불리는 히토류 매장량은 가히 압도적입니다. 보수적인 통계로만 잡아도 이 자산의 가치는 100조 달러에 달합니다. 100조 달러입니다, 여러분. 미국 전체 GDP의 4배가 넘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강연장 여기저기서 신음 섞인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영국인 외교관 존스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교수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자원 전쟁 중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 하나를 구하기 위해 나라들이 전쟁을 불사하고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하자 전 세계 공급망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런데 통일 한국은 그 모든 자원을 자기 앞마당에 두고 태어납니다. 수입할 필요도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땅만 파면 나옵니다. 여기에 남한의 세계 1위 반도체 공정과 조선 기술이 결합된다면 이건 단순히 경제가 성장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제조 공급망의 생사여 탈권을 한국이 쥐게 된다는 뜻입니다. 교수는 갑자기 말을 멈추고 강연장 맨 뒷줄, 어둠 속에 앉아있는 검은 정장의 사내들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교수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은 비열한 뒷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주변국들은 북한 급변 사태 시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을 막기 위해 국제적 관리라는 명목하에 북한 영토를 분할 점령하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어구역은 중국이, B구역은 러시아가, 그리고 자원 핵심지대는 미국과 일본이 간접 통제하는 시기죠. 그들은 8천만 초강대국 코리아가 탄생해 자신들의 패권 질서를 뒤흔드는 꼴을 죽어도 볼 수 없는 겁니다. 교수의 폭로에 강연장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아까 소리를 질렀던 사토는 이제 분노가 아닌 공포 서린 눈으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일본이 왜 매년 수조 원의 로비 자금을 워싱턴과 런던의 싱크탱크에 쏟아붓는지 아십니까? 한국은 통일되면 안 된다. 한국은 분단된 상태로 미국의 방패 역할만 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한국이 북쪽으로 길을 여는 순간 일본의 항만이 고철이 되고
일본 경제가 한국의 하청 기지로 전락할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교수는 이제 화면 가득 부산 마이너스 런던 철도 노선도를 띄웠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강대국들이 숨기려 했던 진짜 미래입니다. 통일 한국은 더 이상 외로운 섬이 아닙니다.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잇는 거대한 물류의 출발점이자 종착역이 될 것입니다. 러시아의 가스가 파이프라인을 타고 들어오고 한국의 반도체가 기차를 타고 2주 만에 베를린에 도착합니다. 바다 위를 돌아가던 한 달의 시간과 천문학적 비용이 한순간에 증발합니다. 물류의 혁명, 그것은 곧 패권의 이동입니다. 교수는 강단 중앙에 서서 양손을 넓게 펼쳤습니다. 강대국들이 당신들에게 주입한 가장 큰 거짓말은 통일 비용이 너무 커서 한국 경제가 망할 것이라는 공포입니다. 천만에요. 통일은 비용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투자입니다. 100조 달러의 금고를 열기 위한 약간의 수수료일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들이 그 금고의 열쇠를 쥐는 것이 두려워 비용이라는 가짜 유령을 만들어 당신들을 겁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북한의 미개발 대지에 남한의 스마트시티 기술이 이식되는 순간 사우디의 네옴시티를 압도하는 첨단 문명의 정점이 한반도에 세워질 것입니다. 8천만 명의 단일 시장, 그리고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철길. 그 에너지가 하나로 뭉치는 날, 기존의 강대국들은 그저 한국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먼지를 닦기에 급급할 것입니다. 교수는 안경을 고쳤으며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자, 이제 진짜 무서운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이 거대한 잠재력을 깨우기 위해 한국인들이 지금 당장 깨달아야 할 가장 잔혹한 진실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한 잔혹한 진실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강대국들은 당신들을 섬에 가두는데 성공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반도지만 실질적으로는 북쪽이 완전히 차단된 고립된 섬. 그 고립 속에서 당신들은 서로를 증오하고 작은 파이를 두고 싸우며 에너지를 낭비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원했던 그림입니다. 헤이스턴 교수의 목소리는 강연장 구석구석을 찌르는 송곳 같았습니다. 그는 화면을 전환하여 거꾸로 된 세계 지도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봉인이 풀리려 하고 있습니다. 봉인이 풀리는 순간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들 사이에 끼인 약자가 아닙니다. 한반도는 대륙과 대양이 만나는 유일한 통로이자 유라시아라는 거대한 몸통의 머리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 물류의 90%를 차지하는 해상 루트와 인류의 70%가 거주하는 대륙 루트가 교차하는 유일한 지점.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땅입니다. 교수는 지시봉으로 철도 노선을 거칠게 그으며 소리쳤습니다. 보십시오. 부산에서 출발한 열차가 2주 만에 파리와 베를린에 도착합니다. 때로 한 달 넘게 걸리던 물류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유럽의 자본이 부산으로 몰려들고 한국의 기술이 대륙 철도를 타고 전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일본은 그날부로 완벽하게 고립된 변두리 섬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의 항만들은 가동을 멈추고 그들의 물류는 한국의 부산과 낮은 선봉항을 거치지 않고는 세계로 나갈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일본이 통일을 그토록 두려워하며 밤잠을 설치는 진짜 이유입니다. 강연장 중단에 앉아있던 일본계 학생 사토는 이제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교수는 멈추지 않고 데이터를 쏟아부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말합니다. 통일 비용이 한국을 파멸시킬 것이라고. 천만에요. 그건 수치를 모르는 자들의 맹목적인 공포일 뿐입니다. 북한의 2,500만 젊은 노동력과 남한의 세계 1위 자동화 공정 기술이 결합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조차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제조원과 경쟁력이 생깁니다. 메이드 인 코리어는 전 세계 시장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북한의 광활한 부지는 남한의 살인적인 부동산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고 새로운 스마트 시티의 요람이 될 것입니다. 교수는 이제 문화와 기술의 결합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왜 한국의 드라마에 열광하고 한국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재미있어서가 아닙니다. 인류의 무의식은 이미 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문명의 표준이 어디서 시작될지를 말입니다. 한국의 문화 파워는 통일 한국이 가질 소프트 패권의 기초 자산입니다. 세계가 한국어에 매료되고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을 동경하게 되는 순간 통일 한국은 전 세계 인재와 자본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자석이 될 것입니다. 그는 다시 화면에 반도체 웨이퍼와 로켓 발사 장면을 띄웠습니다. 북한의 히토리와 우라늄, 남한의 나노 공정 기술. 이 둘이 만나면 한국은 더 이상 에너지와 자원을 구걸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자체적인 에너지 패권을 쥐고 우주 산업을 주도하며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자율적 초강대국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8천만 명의 단일 시장은 그 자체로 거대한 성벽이 되어 외부의 압력을 막아줄 것입니다. 교수는 강단 앞에 서서 1200명의 청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로 선언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전 드라마를 보고 계십니다. 70년간 억눌려온 에너지가 폭발하는 그날, 한반도는 동북아의 변방에서 지구촌의 명실상부한 심장으로 박동하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강대국들이 짜놓은 비열한 체스판은 그날부로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교수는 잠깐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른 뒤 아주 낮고 의미심장한 어조로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영광의 시나리오 앞에 여러분이 반드시 넘어야 할 마지막 거대한 장벽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장벽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헤이스턴 교수가 던진 마지막 장벽이라는 단어에 강연장은 다시 한번 깊은 늪과 같은 정적에 빠져들었습니다. 8천만 초강대국의 영광과 100조 달러의 금고를 눈앞에 두고 마주한 최후의 진실. 이제 모든 서사를 종결하고 전 세계에 코리아의 시대를 선언하는 제3학 마지막 장벽과 위대한 사자의 포효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한 마지막 장벽은 강대국들의 군사력도 북한의 핵무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박힌 가스라이팅의 파편들입니다. 헤이스턴 교수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훨씬 더 슬프고도 단호했습니다. 그는 안경을 벗어 단상 위에 내려놓으며 마치 화면 너머의 시청자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는 듯한 강렬한 태도로 말을 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이 지난 70년 동안 당신들에게 주입한 가장 성공적인 거짓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너희는 작고 약한 나라다. 너희는 우리 없이는 살 수 없다. 통일은 너희 경제를 파멸로 이끌 재앙이다라는 공포의 주문입니다. 그들은 당신들이 스스로를 거세된 사자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을 자신들의 전략적 도구로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당신들은 그 거짓말 속에서도 기어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50년 만에 반도체와 조선, 방위 산업의 정점에 섰습니다. 이제 그 저력이 마지막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8천만 명이 하나가 되는 것은 단순히 땅을 합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대국들이 짜놓은 분단이라는 좁은 감옥을 부수고 거대한 대양을 향해 고래처럼 도약하는 것입니다. 교수는 다시 리모컨을 눌러 화면에 전 세계의 국방비 지출 지도를 띄웠습니다. 통일 한국이 탄생하는 날 매년 공중으로 사라지던 수십조 원의 국방비는 어디로 갈까요? 그 돈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으로, 인류를 구할 첨단 의료기술로, 그리고 달과 화성을 향한 우주 탐사선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미개발 대지가 만나는 지점마다 사우디의 네옴시티가 부럽지 않은 최첨단 지능형 도시들이 들어설 것입니다. 런던의 아이가 부산의 아이와 실시간으로 대화하고 평양에서 만든 로켓이 서울의 반도체를 싣고 우주로 날아오르는 시대. 이것은 판타지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 선택하기만 하면 펼쳐질 내일입니다. 교수는 강단 앞에 서서 1200명의 청중을 향해 마지막 사유를 던졌습니다. 전 세계가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의 미사일이 아닙니다. 한국의 돈도 아닙니다. 그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8천만 한국인이 우리는 하나다라고 외치며 서로를 껴안는 그 순간의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가 터지는 날 전 세계의 권력 지도는 다시 그려질 것이며 아시아의 작은 반도는 지구촌의 명실상부한 정신적 지도국이자 인류 문명의 새로운 심장이 될 것입니다. 그는 다시 정중히 고개를 숙여 강연을 마쳤습니다. 1200명의 청중이 일제히 기립했습니다. 5분간 이어진 박수 소리는 샌더스 극장을 넘어 하버드 교정 전체로 울려 퍼졌습니다. CNN 앵커는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마이크에 대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8천만 초강대국 코리아. 용의 포효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전율의 시나리오는 결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강대국들이 숨기려 했던 진실,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우리의 진짜 모습.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든 사자의 눈을 뜨게 하고 8천만 코리아의 위대한 아침을 함께 맞이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가 강대국들의 가스라이팅을 부수고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위대한 초강대국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기적을 현실로 만듭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